안녕하세요, 공기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찾아뵙는 건 처음이라 떨리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 준비한 노트들, 그리고 이 노트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보통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트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게으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계획이 진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다이어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아이패드를 샀는데 이 아이패드를 좀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앱 저 앱 쓰면서 일기도 쓰고 계획도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맞는 계획 방법을 어느 정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쓰던 아이패드를 잠깐 쉬게 놔두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종이 다이어리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종이 다이어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만년필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요 근래 1-2년 동안 만년필의 매력에 푹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디지털 다이어리에 비해 종이 다이어리가 뭔가를 쓸 때 몰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로 기록을 할 때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유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쓸 때 카톡 오면 카톡 답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록이 뒷전이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종이노트가 과거의 기록을 들춰보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디지털 다이어리는 그 달이 끝나면 전에 쓴 달의 기록에는 손이 안 갔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애플 펜슬로 예쁘게 글자를 쓰려면 그냥 연필이나 다른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배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들여서 글씨를 썼는데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다음부터는 막 쓰게 됐고 그렇게 막 쓴 페이지는 안 예쁘니까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기록은 회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다이어리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총 몇 권이죠? 총 5권의 종이 노트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볼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노트는 제가 내년에 제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미도리의 히비노 노트입니다. 감사일기와 학원 그리고 몇 가지를 더해 기록을 통합하고 그날그날 회고할 수 있는 노트를 찾았는데요. 그렇게 찾은 노트가 이 노트입니다. 사이즈는 A6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라 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비노의 구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는 2025년, 2026년의 달력이 작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퓨처로그가 있어요. 저는 이곳에 그 달마다 목표를 적으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먼슬리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있고요. 그 뒤는 전부 데일리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2페이지씩 구성되어 있고 한 장의 타임 트래커, 날씨 외에는 모는 종이로 자율도가 높은 페이지예요. 이 부분에는 자막과 같은 것들을 고정적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매일 그날 오늘 기억에 남는 무언가 혹은 깨달은 점 아니면 다꾸를 할 예정입니다. 옆면을 보시면 달별로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가름끈도 넉넉히 2개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자를 넣고 다니면서 다꾸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꽂아두려고요. 혹시 몰라 비상용 볼펜도 끼워 놨어요. 두 번째는 미도리의 5년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5년 뒤의 저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 노트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구성은 첫 번째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적는 걸로 시작합니다. 뒤에는 프롤로그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노트를 받고 바로 한 줄 써봤어요. 5년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설렘을 담은 글인데 그렇습니다. 뒤를 보시면 매년 같은 날에 글을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쓸 수 있겠죠? 한 칸 한 칸이 작아서 쓰는데 부담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맨 뒤에는 개인 정보를 쓸 수 있는 장이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에도 이렇게 달별로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달마다 어울리는 그림의 단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섹션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사게 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365일 글을 적을 때 소재가 좀 고갈될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오롤리데이 제품인데요. 이 100가지 짐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예요. 저도 지금 처음 까서 보는데 소재가 고갈났을 때 이렇게 지문 중 하나를 골라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스티커도 준비해봤습니다. 무광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쓸 때 너무 튀지 않을 것 같네요. 잘 보관해두고 옆에 같이 두고 쓰려고요. 이 노트는 침대 옆에 두고 쓸 거라 이렇게 펜꽂이랑 전용 펜을 꽂아두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침대 옆에 두고 자기 전에 조금씩 써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독서 노트인데요. 독서 노트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이텀의 A5 소프트 커버이고요. 이 노트는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앞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에 페이지 수랑 같이 쓸 수 있는 인덱스입니다. 이 노트에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깨달은 점 정도를 적으려고 해요. 다음으로 이 모는 노트에는 시나 책의 좋은 구절들을 필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모는 노트에 필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필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글씨 교정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아직 글씨가 들쭉날쭉해서 이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브이로그에 나오는 모닝 페이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종이랑 파일은 모두 고쿠요 제품이고요. 이 파일은 위에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60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속지를 뺄 수도 있고 필요한 종이를 다시 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닝 페이지를
30분 동안 2장을 쓰는데요. 시간 내로 페이지를 채우려면 생각의 여과 없이 그냥 떠오르는 것을 바로바로 적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담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내용의 페이지를 꺼내서 찢고 버립니다. 그러면 꽤 속이 후련해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모닝노트를 회고하는데요. 형광펜으로 내용의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 강추합니다. 여기까지 제 노트를 소개해봤는데요. 매년 이쯤 되면 기록 유튜버분들이 이런 영상을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많이 봐서 제 기록의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 영상도 기록을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알차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빌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